자, 오늘은 햄릿 독백본을 한번 해석을 해보고 텍스트 셰익스피어 백그라운드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한번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번역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To be or not to be, 사느냐 죽느냐, That is the question. 그것이 문제로다. Whether it is nobler in the mind to suffer the slings and arrows of outrageous fortune. 여기서 outrageous fortune이라는 것은 후악한 운명이죠. 이 slings라는 것은 투석입니다. 돌을 던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arrows라는 것은 그 화살을 쏘는 것을, 그래서 이 라인을 해석하자면은 이 포악한 운명의 투석과 화살을 in my mind, in the mind, 마음속으로 to suffer, 참고 견디는 것이 this nobler, 더 고결한가. Or to take arms against the sea of troubles and by opposing them. 그렇지 않으면은 to take arms, 무기를 집어들어. 어떤 opposing them, the sea of troubles, 끝없는 고통의 바다에 대항을 해서 by opposing them, 그것을 대항을 해서 근절시키는 것이 더 고귀한 것인가. 자, 이제 행동을 하는 것이 더 고귀한가, 참고 견디는 것이 더 고귀한가, 고결한가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선택에 지금 문제에 놓여 있죠. 바로 이 to be와 not to be는 수많은 선택에 가로놓여진 그런 문제를 지금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to be와 not to be. 자, 그런데 to die, 죽는다. to sleep, 잠든다. no more, 그뿐이다. by a sleep to say we end the heartache, 잠들므로써 우리가 heartache, 마음속의 아픔과 thousand natural shocks that flesh is to, 우리의 육신이 받는 온갖 thousand natural shocks, 온갖 충격과 어떤 고통을 end, 끝장을 낼 수 있다면 tis a consummation devoutly to be wished,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람하지 않을 삶의 정수가 아니겠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삶의 consummation, 삶의 완성이고 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이 삶의 완성이요, 끝이 아니겠는가. 다시 또 to die가 나옵니다. to die, to sleep, 죽는다. 잠든다. to sleep, 잠들 뿐이다. perchance to dream, 그러면은 꿈을 꾸겠지. there's to rob, 그런데 그게 문제라거나. in that sleep of death, 그 죽음과도 같은 잠 속에서 what dreams may come, 어떤 꿈을 꾸게 될 것인지가 when we have shuffled up this mortal coil, 우리가 이 mortal coil, 삶의 굴레를 벗어났을 때 어떤 꿈을 꾸게 될지가 must give us pause, 우리를 망설이게 하는구나. 대단히 멋진 메타포입니다. 삶을 칭칭 가며 동여매고 있는 코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죠. 이 코일이 이제 슬슬 다 풀려가지고 이제 끝이 나면은 삶이라는 것도 이제 끝이 난다는 그런 메타포죠. 그래서 이 삶의 굴레를
shuffled 벗어났을 때 what dreams may come 어떤 꿈이 오게 될지가 다시 말해서 어떤 꿈을 꾸게 될지가 그 죽음과도 같은 잠 속에서 어떤 꿈을 꾸게 될지가 must give us pause 우리를 망설이게 하는구나. There is the respect that makes calamity of so long life.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기나긴 인생을 calamity, 재난스럽게 만드는 그 이유가 아니겠는가. 여기까지가 이제 암기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부분이고, 이 이하의 내용, 발표에는 들어가지 않지만은 여전히 그 독백의 내용으로 그 중요한 좋은 라인입니다.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For who would bear the whips and the scorns of time? 그렇지 않으면 그 어느 누가 이 세상의 채찍과 모욕을 참아 견딜 것이며 The oppressor strong 압제자의 행포와 The proud man's contumely 오만한 자의 무례와 The pangs of despised love 버림받은 사랑의 고통과 The law's lay 질질 끄는 지루한 재판과 The insolence of office 관리의 무리한 태도와 The sponge that patient merit of the unworthy takes 어떤 덕이 있는 사람이 하찮은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모욕과 수모를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는가? When he himself might his quietus make with a fair badkin 단 한 자루의 단도면은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삶에 종지부를 찍어 이 모든 것을 끝장낼 수 있는데 종지부를 찍고 삶을 끝낸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his quietus make 자신의 삶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데 누가 참고 견디겠는가 이런 것들을 그리고 계속해서 Who the fathers fear 그 어느 누가 짐을 지고 to grunt and sweat under a weary life 지루한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땀을 흘리고 grunt 신음을 하면서 살아나가겠는가.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이야기하죠. But that the dread of something after this 하지만은 죽음 뒤에 닥칠 그 어떠한 두려움과 can discover the country from whose born no traveler returns 나그네 한번 가면은 no traveler returns 다시 돌아올 수 없는 can discover the country 미지의 세계가 puzzles the will 우리의 의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제 쉽게 죽을 수 없는 이유를 자기 나름대로 여기에서 또 밝히고 있습니다. Can discover the country from whose born no traveler returns puzzles the will and makes us rather bear those ills we have than fly to others that we know not of.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미지의 세계로 날아가느니 차라리 이 현세에서 당하는 이 불행을 참아 견디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묻고 답하는 형식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립니다. Thus, 그래서 conscious 이러한 성찰들은 그래서 conscious 양심이기도 하고
어떤 그 판단력이기도 하고, 여기서는 그 성찰입니다. 무엇인가를 곰곰이 이 숙고하는 그런 성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찰은 thus makes coward of us all, 우리 모두를 겁쟁이로 만들어버리고, and thus the native hue of resolution, 그리하여 결심에 생기 넘치던 그 hue, 색조도 the fail cast of thought, 사념의 창백한 색조로 sicklied or 그늘이져서 and enterprises of great pitch and moment with disregard they couldn't turn awry and lose the name of action. 이러한 너무나도 중요한 계획과 일들이 with disregard, 이러한 이유로 they couldn't turn awry, 그 물길의 방향을 벗어나 and lose the name of action, 마침내 그 행동이란 이름을, 다시 말해서 행동력을 잃어버리고 마는구나. 이렇게 햄릿이 절대절명의 어떤 그 숙고의 시간을 하면서 가지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자신의 상황을 이 독백에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강약과 또 스피드 또 높낮이를 조절하면서 한번 잘 외워보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만 14행까지 하고 이제 텍스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And it is nobler in the mind to suffer the slings and arrows of outrageous fortune, or to take arms against the sea of troubles, and by opposing them, to die, to sleep, no more, and by a sleep to say we end the heartache, and the thousand natural shocks that pleasures too. 'Tis a consummation, devoutly to be wished, to die, to sleep, to chance to dream, aye, there is the rock. For in that sleep of death what dreams may come, when he have shuffled up this mortal coil, must give us pause. There is the respect that makes calamity of so long life. 자, 먼저 셰익스피어의 생애와 셰익스피어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셰익스피어 탄생연대 정도는 기억을 하는 것이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를 기억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1564년에 태어나서 1616년에 죽었습니다. 아버지인 존 셰익스피어와 메리 아든 사이에서 태어났고, 이 아버지는 이 스트래트퍼드 업온 에이븐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서 장갑 제조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유한 농부인 로버트 아든의 딸인 메리 아든과 결혼을 해서 이 셰익스피어를 낳았습니다. 스트래트포드에 라고 하는 작은 이 마을에 1568년에는 행정 책임자가 되었고, 뭐 작은 도시 마을 면장 정도가 되겠죠. 시장 정도는 아니고 군수 정도가 비유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스태포드 아주 작은 또 마을은 아니니까.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아버지가 이제 69년에 문장이라는 것을 신청을 했지만은 실패를 합니다. 문장을 얻는다는 것은 cut of arms라고 하는 이 문장을 얻는 그 신청을 해서 얻는다는 것은 바로
젠틀맨의 어떤 자격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아버지 때에는 이것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셰익스피어 때에 들어서 이제 이런 젠틀맨의 꿈은 이루어지죠. 이제 런던에서 활동을 하던 셰익스피어가 1596년에 이 coat of arms라고 하는 이 문장,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문장 표시가 되겠죠. 문장을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바야흐로 이제 젠틀맨의 신분으로 이제 귀속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 셰익스피어의 이 탄생지 고향인 스트래트포드라고 하는 이곳은 이 대단히 아름다운 숲과 계곡으로 둘러싸인 약 2,000명 정도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2,000명이라는 것이 요즘에는 되게 작아 보이지만은 그렇게 작지만 이 당시의 그 기준으로는 그렇게 작은 마을도 아니죠. 런던의 인구가 20만 정도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정기적으로 장이 서기도 했고, 에번강이라고 하는 이 강이 이 마을을 감싸고 흐르고 있어서 또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지를 못했지만은 이 스트래트포드라고 하는 이곳에 이 아름다운 자연이 셰익스피어를 가르치는 좋은 선생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런던과의 거리가 이제 말을 타고 가면 한 이틀 정도 걸렸던 이제 곳이 런던인데, 이미 셰익스피어가 이제 활동할 무렵이 되면은 런던에 이 많은 극장들이 들어서게 되고, 이제 이 극장은 셰익스피어 작가가 자기의 극작 작품을 훈련하는 대단히 좋은 수련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이 존 부부의 첫 아들로 태어났고, 아들로서는 첫째지만은 8남매 중에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형제들이 많이 죽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동들은 이때부터 5살 때부터 이 초등학교에서 학습을 시작을 했는데, 주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읽기를 배운 학생들이 이제 라틴어도 배워서 이 격언도 암송을 하곤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11살에 이제 그래머 스쿨이라는 곳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법과 수사학 등을 배웠고, 이 당시에 중요한 그 교재로서 이제 오비디우스의 변신이라는 책,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라고 하는 이 서사시, 또 플로투스의 또 희극 작품,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텍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키케로와 이 호라티우스의 글, 이런 것들, 주로 이제 로마 시대 고전들이었죠. 라틴어 교재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교재였고, 이것들을 읽었습니다. 성경과 더불어서 이 오비디우스의 변신이라고 하는 책은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셰익스피어에게 많은 상상력의 원천이 되었던 그런 책이고, 물론 이것과 더불어서 이 많은 그리스 로마의 신화들이 이 당시에 또 알려지게 되죠. 그것들도 역시 셰익스피어가 그것들을 습득하는 창구가 주로 오비디우스의 변신이라고 하는 이런 책이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이제 라틴어와 동시에 그리스어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어도 라틴어도 그렇게 잘 구사하지 못했다고 하죠. 그래서 벤 존슨이 다음과 같이 비꼬았습니다. 라틴어는 신통하지 않고 그리스어는 더 말할 것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Little Latin, Less Greek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제 그러면서 셰익스피어를 조롱합니다. 이제 이 당시에 대학에서 교육받은 작가들을 대학 제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University Wit라고 불렀죠.
근데 이제 셰익스피어는 이 대학 교육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제사 그룹에 속하지를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셰익스피어의 탁월한 언어 구사 능력과 무대 예술에 대한 천부적인 감각, 또 어떤 그 자연을 통해서 얻은 다양한 경험, 또 인간에 대한 심한 통찰력은 그를 위대한 작가로 만드는데 부족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학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도적인 그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자연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우는 바로 자연의 아들이고 또 자연의 천재가 바로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셰익스피어가 자연을 통해서 또 자연의 어떤 여러 동물과 식물을 통해서 이제 인상 깊게 받아들인 그 이미지들이 셰익스피어의 작품 자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미지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꽃과 식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대단히 강력한 상징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꽃이 피고 지고 자연에 또 바뀌는 어떤 이 변화가 계절의 순환을 상기시키고 어떤 거역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과 변화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에 존재한다고 생각이 되던 위계 질서가 이 식물에도 존재한다고 셰익스피어는 생각했습니다. 물론 셰익스피어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이 당시에 그 질서관이 있었습니다. 질서관을 사람들이 많이 믿었고 그 질서관에 따라서 어떤 위계 질서라는 것이 식물에도 있고 동물계도 있고 식물계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미, 박달나무, 사과는 각각 꽃에서는 장미가 가장 위고 나무에서는 박달나무 또 과일에서는 사과가 가장 최상급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물계의 영역의 수장으로 지급이 되었죠. 또 동물 역시 대단히 강력한 상징으로 등장하는데 동물에도 질서관이라는 것이 작동했습니다. 동물에 있어서도 사자는 백수의 제왕으로 간주되었고 흔히 왕에 비유되는 어떤 그런 동물의 상징이죠. 독수리는 조류의, 돌고래는 어류의 최상위의 존재로 간주되었습니다. 바로 이 당시의 질서관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와 독수리 이것 또한 셰익스피어 작품에서 어떤 왕을 상징하는 장치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원숭이, 돼지는 이제 탐욕을 상징하는 장치가 되었고, 뱀은 이 유혹의 어떤 상징으로 또 지급되었습니다. 셰익스피어라는 작가가 37편의 희곡, 드라마 작품 혹은 38편의 작품 이렇게 많은 작품을 써냈던 어떤 그 당대 최고의 이 극작가이지만 이 셰익스피어 생애는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셰익스피어 생애에서 세례를 받았던 날, 결혼했던 날짜를 제외하고는 확실한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셰익스피어가 결혼한 것은 1582년 11월 28일입니다. 18세가 되던 해에 8살 연상인 앤 하스웨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1583년 5월 23일에 수산나라는 딸이 탄생하게 됩니다. 11월에 결혼을 해서 5월에 이제 애가 태어나니까 달이 차지 않은 아이거나 아니면은 이미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고 있었던 그 아이입니다. 그래서 수산나라고 하는 아이를 결혼하기 전에 잉태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앤이라고 하는 신부가 이제 이 당시 26세죠. 이 당시의 정황으로 봐 그렇게 늙으신 분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셰익스피어가 이 8살 연상인 앤 하스웨이를 그렇게 사랑은 같지는 않습니다.
18살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마 관계를 가지고 책임을 지기 위해서 아마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산나라고 하는 딸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85년이 되면은 이 햄릿과 두디스라고 하는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이들이 태어나고는 곧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5, 6년 동안을 런던에 도착하기 전에 어디에 떠돌아다니는지도 모르는 그런 그 피어리어드가 이제 되게 되죠.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1585년에서 1589년까지 한 5년 동안을 어디에서 떠돌아다녔는지 아무런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아들 둘이 태어나자 햄릿과 주디스라고 하는 쌍둥이가 태어나자 이제 셰익스피어는 스트래퍼드 펀을 떠나게 됩니다. 아내를 떠나죠. 셰익스피어의 그 유언장이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유언장에 그의 장녀로 홀과 결혼한 수산나에게 이제 유산을 대부분 남기고 있고 아내에게는 두 번째로 좋은 침대를 남긴다고 그렇게 그 유언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을 보면은 이 당시에 유산 상속이 자기 아내보다 도리어 큰딸이 장녀가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들이 생존했으면 그 아들이 상속권이 우선권이 있겠지만은 이 햄릿은 어려서 사망을 했습니다. 아마 이 아들 이름을 따서 햄릿이라는 작품의 주인공을 삼았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7, 8년 기간, 뭐 한 5, 6년 기간입니다. 고향을 떠나 어디를 떠돌아다녔는지를 잘 모르는 이 기간이 있고 1590년경에 가서 이제 런던에 도착을 했고 이때부터 이제 배우, 극작가, 극장 주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셰익스피어의 생애는 다른 극작가, 다른 작가들의 생애처럼 그렇게 흥미로운 그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 수도인 런던은 대단히 급격하게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모습이 변해갔습니다. 헨리 8세 즉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가 통치하던 그런 시기에 런던은 약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런던이 셰익스피어가 극작가로 활동하던 엘리자베스 여왕 시기에 이르러서는 20만 명의 도시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도 이제 테임스강을 중심으로 해서 테임스강 위로 이 도시가 이제 발달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가 활동하던 시기에 런던은 대단히 많은 농촌 인구가 유입이 되어서 대단히 북적거리고 활기가 넘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테임스강인데 이 테임스강 남쪽편에 이제 극장들이 이 당시에 들어섰습니다. 이게 글로브 극장이고 이제 이쪽에도 그 극장이 들어서죠. 런던의 급격한 인구 팽창과 아주 열악한 위생시설 때문에 이제 전염병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극장 또한 자주 폐쇄되었던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갖고 있죠. 자, 이제 이 당시에 유행을 했던 큰 흑사 전염병입니다. 흑사병입니다. 이 1564년, 92년, 603년 그리고 1623년 여러 번 걸쳐서 이 런던 지역을 휩쓸고 유럽 전체를 휩쓸었는데 이 그 희생자 수가 약 10만 명에 달했다. 즉 런던 인구의 반을 이 흑사병이 휩쓸어 갔습니다. 런던뿐만 아니고 유럽 인구의 거의 반이 이 당시에 이제 이 흑사병이라고 하는 그 전염병의 희생자가 됐죠, 그죠? 그래서 근거 없지만은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흑사병을 인간과 이 런던이라고 하는 도시의 사악함을 심판하는 신의 징벌로 간주하고 이 흑사병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20만 명에 이르는 인구의 활동 범위는 시티라고 알려진 이 좁은 지역에 국한이 되었고, 이 지역은 남쪽으로는 템스강을 경계로 해서 서쪽은 브레이트 디치, 그리고 동쪽에 런던탑을 연결하는 반원형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체로 20만 명이 이제 살았던 그런 그 지역이었습니다. 이 당시부터 템스강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던 그런 강이었죠. 이 런던탑과 런던 브리지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로 이제 정치범들을 가두고 또 사형을 시켰던 그런 감옥의 역할을 했었는데, 역사에 암울한 음행이 드리워진 그런 곳입니다. 런던탑과 런던 브리지. 그리고 이 런던은 인구의 급격한 팽창으로 이 도시가 지저분해지고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다양한 경제활동이 펼쳐지고 문화활동이 펼쳐지던 또 활력이 넘치던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많은 극장들도 생겨났고,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가 극작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배경이 되었던 도시가 런던이었습니다. 이제 1592년경부터 이제 셰익스피어가 극작가로서 그런대로 자리를 잡았다는 다음 공식적인 기록이 나타납니다. 이제 로버트 그린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아름다운 깃털로 장식한 벼락 출세한 까마귀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upstart crow인데 셰익스피어를 깔보는 그런 말이죠. 그는 배우라는 가죽에 둘러싸인 호랑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인데, 그 누구 못지않게 문시를 쓸 수 있고 자기가 이 나라에서 유일하게 무대를 흔드는 자라고 생각하는 같다고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셰익스피어 이름 가지고 또 장난을 치는 거죠. 무대를 흔든다. shake, scene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셰익스피어를 비꼬고 있습니다. 시기 질투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이러한 질시 속에서 대학 교육도 받지 못한 셰익스피어가 대작가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셰익스피어가 아름다운 깃털로 장식한 벼락 출세한 까마귀라는 이 실시에 찬 이 그린의 논평은 대단히 부정적이지만, 그것은 또한 이는 이 부상하고 있었던 셰익스피어의 인기를 반증해주는 그런 논평이기도. 이러한 그린의 논평이 나오기까지 이제 셰익스피어는 차고의 극이라든가 헨리 6세라든가 리처드 3세라고 하는 이 작품이 무대 위에 올려지면서 대단히 이제 히트를 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우라는 가죽에 둘러싸인 호랑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그린의 비꼬는 말은 바로 헨리 6세의 3부의 대사를 패러디한 비꼬는 그런 라인입니다. 이러한 질시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셰익스피어의 인기는 더해갑니다. 이제 1623년 셰익스피어 사후에 벤 존슨은 이 셰익스피어를 다음과 집행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극작가와 견줄 수 있는 사람은 셰익스피어 뿐이라고 호평을 했고, 셰익스피어는 어느 한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Not of an age, but for all time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셰익스피어를 찬양하는 아주 어떤 경우마다 이 벤 존슨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Not of an age, but for all time. 또 드라이든이라고 하는 이 18세기 비평가는 셰익스피어를 가장 크고 포괄적인 영혼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Most comprehensive soul을 가진 자가 셰익스피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는 이 1590년에서
1610년에 13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10편의 비극과 17편의 희극, 10편의 역사극, 그리고 몇몇 장시와 시집 소네트를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37편의 극작품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38편을 썼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대부분의 작품이 셰익스피어가 살아있는 동안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대단히 성공한 작가가 되었죠. 이제 이 축척한 부를 바탕으로 1597년에 스트래트퍼드 어폰 에이븐이라고 하는 고향에 내려가서 뉴 플레이스라고 하는 아주 큰 저택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1610년에는 셰익스피어는 이제 낙향을 해서 고향에 이제 머무르게 되죠. 얼마 머무르지 못하고 이제 한 6년 뒤에 사망을 했습니다만은 셰익스피어는 53세입니다. 53세. 요즘은 대단히 오래 살지 못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당시에 53세라고 하는 나이는 그렇게 일찍 죽은 나이가 아닙니다. 대체로 50세 근처에 사망했죠. 셰익스피어는 53세인 1616년 4월 23일에 사망을 하고 이 고향에 있는 성 트리니티 교회라는 곳에 묻히게 됩니다. 이 셰익스피어가 묻힌 교회에 이제 흉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흉상 아래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죠. 판단은 네스터와 같고, 이제 일리아드에 나오는 아주 현명한 장군입니다. 현명하다는 의미죠. 천재는 소크라테스와 같고, 예술은 버질과 같은 사람, 베르길리우스와 같은 사람이죠. 대지는 그를 덮고, 사람들은 통곡하고, 올림푸스는 그를 소유한다. 이런 글귀가 흉상 아래에 새겨져 있습니다. 홀리 트리니티 처치, 아마 여러분이 영국을 여행하게 되면은 이 스트래트퍼드 어폰 에이븐을 분명히 방문할 것이고, 이 교회에 가면은 바로 셰익스피어의 흉상이 이렇게 있고 흉상 아래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천재를 찬양하는 그런 글귀죠. 그죠? 자, 이 정도로 셰익스피어 생애를 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 또 지적인 배경, 셰익스피어 작품, 이런 순으로 한번 백그라운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